들어가! 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오르기 전에 일단 세입자를 껴서라도 주택을 매입해 두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이 더 오르면 구매를 아예 못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임대를 놓았겠지만 언제까지 임대를 놓을 수는 없겠죠.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 이상 세입자에게 임대를 놓았다면 그 이후에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 집으로 들어가려고 많이들 계획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자금의 여유가 충분하다면 금융권의 힘을 빌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금융권의 힘을 좀 빌리는 편입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온다면, 나와도 너무 적게 나온다면 이거 하늘 무너집니다. 내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의 기분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에 처한 오늘의 주인공 A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A씨는 자녀들이 자라면 각자의 방도 마련을 해줘야 하니 지금의 전셋집보다 넓은 집으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매매하기로 결정합니다. 집을 알아보다 보니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집들의 경우 시세보다 매매가가 훨씬 높았고, A씨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가격으로 나와 있는 매물은 전부 다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입주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임대를 놓다가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면 되니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계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몇 년이 지나 세입자를 내보내고 해당 주택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돌려받는 전셋집 보증금으로 몇 년 전에 집을 미리 살 때 빌렸던 자금들을 상환하고 나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주거래은행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임대를 놓는 몇 년 동안 집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3억 정도 대출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이게 웬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가 무려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세입자 퇴거 자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가능한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1억까지만 된다는데 집값 오르기 전에 미리 잘 샀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갑자기 집값이 너무 올라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당장 3억이 필요한데 1억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나머지 2억을 구할 걱정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A씨는 그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다시 임대를 놓을까, 그리고 지금 전셋집은 다시 재연장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집값이 올라 추후에 매매 자체를 못할까봐 미리미리 좀 사두었고 실거주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나서 집값이 오른다 하면 타이밍 잘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거주하려고 미리 사놓은 집에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A씨는 여러 방면으로 자금을 알아보던 중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뱅크몰을 보게 됩니다. 은행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설마 되겠어? 하는 심정이었지만 당장 급하다 보니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상담 신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뱅크몰을 만난 A씨는 몇 가지 상황들을 확인하고 은행에서 바로 대출 신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연히 세입자에게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잘 돌려주고 입주도 할 수 있었고요.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은행에서 진행을 할까요?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라고 해서 전부 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주택을 계약하거나 구매한 시점인데요. 2019년 12월 16일부터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었죠. 19년 12월 16일 이후에 매입하신 분들은 잔금대출이라든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까지는 가능하지만요. 그럼 19년 12월 16일 이전에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매매까지 완료를 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다만 모든 금융사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처음에 방문했던 은행에서는 진행이 안 됐었던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15억이 넘어가면 진행이 안 되는 금융사도 있고요. 19년 12월 16일 이전에 계약을 했으면 진행이 가능한 금융사,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유권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진행이 가능한 금융사 등 부동산 정책이나 대출 정책이 나오면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해석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정책을 가지고서도 진행이 가능한 금융사, 진행이 불가능한 금융사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A씨처럼 이러한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진행이 가능한 금융사를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면 대부분 주거래은행이나 회사 근처 은행에 방문하셔가지고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은 가장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몇몇 방문한 곳에서 안 된다고 하니 나는 아예 진행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조건이 더 안 좋은 금융상품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융사들을 알아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금융사별로 대출 비교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뱅크몰에서도 금융사별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뱅크몰을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유익하다면 당연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